자, 그러면 이번에는 TCP/IP가 어떻게 이제 컴퓨터 간의 데이터를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다음 페이지 넘겨서 주로 우리가 이 네트워크를 할 때는 주로 이제 OSI라는 그 계층 구조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 OSI라고 하는 거는 7개 계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7레이어로 이제 층이 이루어져 있고요. 이 OSI는 그 각종 시스템 간의 연결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ISO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 ISO의 국제 표준에서 제안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OSI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션 그 다음에 레퍼런스 모델에서 이제 약자를 땄고요. 주로 우리가 이제 시스템에 상관없이 서로 시스템이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모뎀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레이어 계층에 따라서 용어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이게 이제 응용 부분 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이제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짜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프리젠테이션 레이어, 그 다음에 세션 레이어,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레이어, 그 다음에 네트워크 레이어, 데이터 링크 레이어, 피지컬 레이어 이렇게 이제 7개 계층 구조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그 계층 구조를 통해서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 데이터 전송을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서로 맞물려서 각각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이제 접속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좀 더 깊게 원래 우리가 들어가서 배워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고가의 네트워크에 깊게까지는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 계층 구조들이 다 이렇게 이제 캡슐화돼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이 중에 우리가 주로 이제 C언어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봤거나 한 친구들이나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짰다라고 해보면 주로 이제 이런 서비스 개발자들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나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를 만 이제 신경을 써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는 주로 이제 이 세션 레이어하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 레이어 만 신경을 써서 개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파트에 어떤 걸 할 거냐에 따라서 그 섹션이 달라진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레이어하고 요 데이터 링크 레이어, 피지컬 레이어 요 그 레이어들은 사실은 이제 프로그램 짜는 사람은 저 부분까지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기계적인 부분이니까. 그래서 주로 요 밑에 부분은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 하드웨어를 만드는 사람들이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네트워크 레이어 밑에 부분은 뭐 프로그램 짜는 사람은 신경 필요 없다. 그래서 개발자 위주로 해서 주로 우리가 하드웨어 개발자를 위해서 좀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주로 어플리케이션 쪽은 위 부분에 부분을 신경 써서 해야만 하는 부분이고요. 요 밑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랜카드나 이런 그 랜카드라든가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가는 그런 섹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계층 구조를 우리는 크게 이렇게 이제 4가지 섹션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요 OSI 7개 계층을 우리 이제 TCP/IP의 4개 계층으로 분류해서 정의를 한다라고 한다면 요 그 TCP/IP의 4개 계층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트랜스포트 레이어, 인터넷 레이어, 피지컬 레이어 이렇게 이제 용어를 붙여서 레이어를 구성할 수 있고요. 그거를 섹션으로 나누면 이렇게 2개씩 나눠서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는 TCP/IP 계층은 주로 이제 요 아까 얘기했던 OSI 계층 7개 계층을 더 단순화 시켜서 4개 계층으로 이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계층들이 주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이제 응용 프로그램들, 요 어플리케이션 이 파트가, 그 중에 어플리케이션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들어본 거는 이제 텔넷이라든가, 그다음 FTP 접속을 해서 데이터 전송을 하거나 가져오거나 이렇게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SMTP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응용 프로그램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의 두 개를 뭐 포함해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주로 위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데이터를 준 데이터를 얘가 받아서 이제 전송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고요. 요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주로 이제 세션 레이어,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트 레이어 이렇게 두 가지를 포함을 한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결국은 요 인터넷 레이어 랜카드 쪽으로 데이터를 이제 넣어주기 위해서 중간에 요 그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준 데이터를 이 트랜스포트레이션이 변환을 해서 누구한테 보내요? 하드웨어에다가 보내서 데이터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중간자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로 여기서는 우리가 TCP/I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전송할 때 요 네트워크 카드를 통해서 보내야 하는데, 그때 어떻게 이제 중간에 가공을 해서 보낼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결국은 TCP/IP 프로토콜 만드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레이어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정의하고 데이터의 경로를 이제 배정을 하는 역할을 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라우터죠. 그래서 라우터에 이제 영역이 포함되어 있고요. 데이터를 정확한 라우팅을 하기 위해서 이때 이제 우리가 IP 프로토콜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OSI의 네트워크 레이어하고 데이터 링크 레이어를 포함을 해서 우리는 이제 그 인터넷 레이어라고 하고, 인터넷 레이어가 하는 역할은 IP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서 수행을 해주고 있는 그런 영역을 담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그 섹션마다 그 해당하는 영역이 그 역할이나 영역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네트워크 구조에서는 필수적인 거니까 좀 알아두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 레이어, 이거는 이제 물리계층이라고 하고요. 주로 이 파트가 우리가 얘기하는 이더넷 카드와 같은 하드웨어 부분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포맷을 뭘로? 전기 신호로 바꿔서 이제 보내겠죠. 어떻게 뭐 하이로 뭐 이런 식으로 그 부분, 그러니까 기계적인 부분,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이제 하부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TCP/IP 계층에 의해서 데이터 전송을 하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개의 계층 구조로 되어져 있고, 이 4개의 계층이 어떤 데이터를 전송하는지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러한 그 계층의 통신의 가장 이제 단편적인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인터넷상에서 서비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 WWW라고 하는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뭐 이거는 워낙 유명하니까 뭐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 칠 때 앞에다가 이제 많이 치잖아요. 이걸 치지도 않고 이제 요즘은 그냥 뒤에 있는 이름만 쳐도 이제 들어가긴 하는데, 어쨌거나 요거를 그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때 사용하는 게 우리가 뭐예요? HTTP라고 하는 거를 쓴다라고 얘기했죠. HTTP는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는 용어를 쓰게 돼요. 그래서 요거 이제 HTTP 이렇게 용어를 얘기를 하죠. HTTP는 결국은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 전송할 때, 여기 앞전에 얘기했죠. 그 월드와이드 웹에 데이터를 전송을 할 때 활용되는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웹브라우저, 이제 브라우저가 있고요. 브라우저를 통해서 밑에 TCP가 있고요. 그 다음에 IP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더넷을 통해서 이제 패킷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더넷을 통해서 다시 받아오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IP를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TCP를 통해서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거쳐서 서버로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브라우저가 서버에 요청하고 서버가 응답을 해서 다시 브라우저에 데이터를 줘서 브라우저에 데이터가 뜰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역할로 해서 동작을 하는 게 이제 인터넷의 기본 틀인 거죠. 그래서 TCP/IP의 패켓 인터넷 프로토콜의 개념은 바로 이렇다. 그래서 이더넷 프로토콜, 그다음 IP 프로토콜, TCP 프로토콜, HTTP 프로토콜 이렇게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냥 모를 때는 그냥 IP 어드레스, 뭐 TCP/IP 이렇게 용어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이런 그 인터넷의 그 레이어 계층에 따라서 나눠져서 그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서 그 구조가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자, 그래서 요 네트워크의 구조는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요 앞에 브라우저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웹 브라우저의 틀에 의해서 이제 구성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웹 브라우저에서 우리가 이제 URL을 입력을 해서 우리가 웹 페이지를 이제 요청을 하게 되고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앞전에 했던 이제 도메인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도메인이 네임 서버를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IP 주소의 체계로 바꿔서 작업을 해주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의 구조를 다 설명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층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얘기했던 그 레이어, 인터넷 레이어의 구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요거는 사실은 이제 프로그램을 짜보면서 그 구조를 우리가 해보면 정확한데 여기는 이제 개념적인 거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혹시나 이제 다음에 우리가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요 각각의 블록들이 어떤 형식으로 연결되어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개념은 좀 알아놓으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할 때 도움이 많이 되니까 요 개념들은 뭐 아시는 친구들도 있긴 하겠지만 한 번 정도 다시 리뷰를 좀 해놓는 그런 마음으로 좀 해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이제 데이터를 보내주고 그 TCP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그 메시지가 누락되어져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누락되어 있으면 다시 요청을 해서 그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데이터 전송된 순서가 바뀌었으면 그 순서를 다시 재조합을 하거나 이런 이제 통신 메시지를 검사를 해서 그 작업을 해주게 하게 되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보내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뭐 여기 그런 내용들이니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TCP는 뭐다? 연결 지향형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UDP는 비연결 지향형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향형이라고 하는 거는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보내는 쪽하고 받는 쪽이 서로 그 네트워크를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연결선을 서로 통신을 해서 미리 규약을 해서 이제 연결시켜 놓고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전송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브라우저하고 그 다음에 서버하고 간에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 놓고 이제 전송을 하게 되는 이런 개념의 통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전화할 때 우리가 전화를 하고 누군지 물어보잖아요. 그죠?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요 연결 지향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누군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기법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거를 우리는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뭐 핸드쉐이크
방법을 취한다. 그래서 뭐 한번 보내고 상대방이 또 응답을 해오고 내가 또 보내서 응답해주고 이렇게 서로 이제 계속 핸드쉐이킹을 해서 연결한 다음에 데이터를 서로 교환을 하는 이제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게 이제 TCP의 큰 특징이고, 그거를 우리는 이제 연결 지향형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용어는 좀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UDP라고 하는 놈은 뭐다? 그게 없다. 그래서 단순한 데이터 전송을 하고, 그래서 이제 데이터그램이다 라는 이름을 거기에서 이제 얻은 거고요. 데이터그램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켓에 대한 기본 이제 지식을 좀 알아야 하는데, 소켓은 이제 우리가 소켓 레이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소켓이라는 용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약간 이제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계층 구조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소켓은 이제 유닉스의 이제 그 파일 기술자들이 서로 다른 프로그램 간의 정보 교환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온 게 이제 소켓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간의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줬고, 그 시스템 같은 시스템에 있는 프로그램들 간의 정보 교환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은 이제 다른 시스템 간에 좀 먼 거리죠. 간에 이제 그러니까 네트워크상에서 먼 거리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다른 시스템 간에 정보를 교환할 때 주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개발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얘들도 마찬가지로 TCP/IP의 이제 4레이어, 아까 얘기했던 그 레이어에서 응용 계층하고 그 다음에 전송 계층 중간에 이제 존재하는 그런 층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레이어라는 용어를 붙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제 다음과 같죠. 이렇게 브라우저, TCP, 그 다음에 IP, 이더넷, 그 다음에 반대쪽 이더넷, IP, TCP 서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레이어를 우리는 이제 응용 레이어, 그 다음에 전송 트랜스포트 레이어,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레이어,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 레이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브라우저하고 TCP 사이에 이제 소켓 레이어가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어딘지, 그 걔가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요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이제 소켓 레이어에서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그런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인터넷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용어가 우리가 함수, 이런 함수를 이제 소켓 API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용어를 좀 여러분들이 알아놓고 혹시나 네트워크 프로그램 짤 때 용어는 좀 이해를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이어를 영어로 쓴 거 밑에 정리해놨으니까 뭐 이거는 여러분들 참고로 이해를 해놓으면 도움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켓이라고 하는 용어, 아까 소켓 레이하고는 이제 엄연한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는 이제 영어 정리들이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어는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좀 알아내야 할 용어들이 좀 있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용어들이고요. 약간 더 구체적으로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려고 좀 용어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 중에 몇 가지를 좀 보고 건너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액세스, 뭐 이건 다 누구나 한 번 정도 써본 용어들인데, 그 액세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스템의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컴퓨터의 시스템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풀어서 한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어떤 시스템의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컴퓨터 시스템에 들어가는 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액세스다 이런 용어를 붙인다라고 하는 거죠. 뭐 다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한글로서 정의하는 용어의 정의를 좀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정의를 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어카운트, 이건 이제 계정, 뭐 계정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카운트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통신망에 사용되는 아이디라든가 이런 패스워드 이런 것들을 할당을 받아서 접속을 하는 개념이 이제 계정이다, 어카운트 이렇게 용어를 붙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뒤로 가서는 먼저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앵커라 그런 게 있어요. 앵커는 뭐 예전에는 많이 썼는데 요즘은 그렇게 앵커 이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용어도 좀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원래 이제 월드와이드 웹과 그 다음에 하이퍼 테스트 시스템에서 사용자들이 서로 링크된 문서의 이제 시작과 끝점을 알 수 있도록 밝히고, 그러니까 알 수 있도록 밝게 강조된 그런 단어나 그런 구문을 우리는 이제 앵커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문서 링크할 때 그 링크된 부분 시작점과 끝점들을 이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현해 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너니머스 FTP라는 용어도 많이 쓰죠.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좀 상식적으로 좀 이름을 좀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인터넷의 계정은 이제 그 고유한 아이디를 발급받아서 접속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FTP는 이제 약자로 보면은 이제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이거 얘도 프로토콜이에요. 프로토콜의 그 앞에 약자를 따서 파일을 전송을 하는 그런 이제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간의 파일 전송을 위해서 약속을 해놓은 그런 규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FTP를 이제 사용을 할 때 계정 없이 사용자들이 이제 그 사용하는 게 이제 어너니머스 FT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그 어너니머스 FTP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그 파일을 다운받거나 뭐 이런 거를 이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용어는 좀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쭉 훑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얘도 뭐 많이 쓰는 건 아니지만 애플릿이라는 용어가 종종 쓰기는 합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프로그램하고 그 함께 동작을 하도록 설계된 아주 자그마한 응용 프로그램을 우리는 이제 애플릿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제한된 기능을 지닌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뭐 그냥 용어로 좀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 좀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백본이라는 용어도 많이 나오죠. 이것도 뭐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그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존재하게 되고, 그 수많은 그 독립된 네트워크를 연결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고속 네트워크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 이제 백본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 백본이 있고, 각각의 지역별로 그 백본에 연결이 돼서 데이터들이 고속으로 전송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백본이라고 하면 백본의 크기는 네트워크 크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고요. 그게 이제 그 네트워크의 이름들이, 백본 이름들이 이제 다양하게 설정이 돼서 용어들이 존재하죠. 뭐 이건 참고로만 알아놓으세요. 용어는. 그 다음에 이제 보레이트는 뭐 한 번 정도 이것도 다 들어봤을 거라고 보고요. 주로 이제 모뎀 속도에서도 이제 보레이트라는 용어를 쓰지만, 여러분들 컴퓨터나 아니면 PC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런 데서도 이제 우리가 보레이트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단위는 BPS예요. BPS라고 하는 거는 이제 초당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을
단위를 나타내죠. 그래서 초당 주로 이제 얼마큼의 데이터를 전송을 하느냐를 이제 우리가 단위로 표현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뭐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9600 bps 일반적으로 속도가 좀 일반적인 속도는 이제 9600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115,200 bps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 단으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 내가 보내려고 하는 데이터의 그 양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지원하는 그 보레이트의 지원 속도가 있어요. 그 속도에 맞춰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북마크는 뭐 이건 다 아는 내용이라고 보시고요. BPS는 아까 했던 것처럼 비트 퍼 세컨드, 초당 전송되는 비트의 수를 말하더라. 이거는 꼭 알아놓으세요. 가끔 이제 BPS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송 단위를 우리는 이제 BPS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비트 퍼 세컨드입니다. 잊어먹지 않도록. 다 알고 있겠지만, 그 다음에 뭐 브라우저는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도 아까 얘기했었고요. 대략. 그 다음에 CGI도 Common Gateway Interface다. 이것도 약자는 좀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IoT를 구성을 하려면, 결국은 IoT는 여러분들이 배우려고 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기본 컴퓨터,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인터넷 네트워크, 이게 이제 같이 가미가 돼야 하기 때문에 마이크로 프로세서도 잘해야 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도 또 알아야 하고, 이런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알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마이크로 프로세서까지도 다 같이 연동돼서 공부를 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 IoT를 구성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잠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